안녕하세요. 앵구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계 기관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게 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원서 작성은 1편, 영어 면접에 관해서는 2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계 기관이나 기업은 어디서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잡코리아라던가 사람인 같은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취업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는 편인데요. 외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채용 공고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플앤잡에만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외국 기업에 취업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채용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또 직종별, 지역별로 채용 공고들을 볼 수가 있고 인턴십 카테고리도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부산에서 직업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피플앤잡은 잘 이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고의 99.99999%가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왔던 대학의 취업 전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용 공고를 확인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취업 전략과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마다 혹은 각 학과마다 취업 관련 정보가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과 내 출신 대학의 지역이 다르다 하면은 내가 구직하고 있는 지역 인근의 대학의 어문계열학과의 취업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채용 공고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정보는 딱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은 말 그대로 직무에 대한 설명이죠. 그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그런 설명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requirements. 자격 요건이죠. 제가 지원했던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요구되는 게 computing skill이라고 하면은 뭐 엑셀, 가장 대표적으로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활용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직 업무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니까 이 정도는 뭐 대평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격 요건에 보통 형용사로 이런 사람이 이 직무와 알맞다 하고 특징이 좀 나열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organized, proactive, self-confident 이런 식으로 뭔가 job description과 requirements를 보자 하니까 스스로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 인턴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활용하고 공부를 해서 이력서에도 저의 그런 성향을 좀 더 부각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에 약간 멘붕이 왔던 게 제가 CV라는 거를 난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계 기관에 지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유학을 가본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CV가 뭔지 검색을 해봤더니 Curriculum Vitae의 약자라고 합니다. Curriculum Vitae의 Vita는 라틴어로 인생이라는 뜻인데 결국 Curriculum Vita는 한 사람의 생애를 요약한 본 결국엔 그냥 이력서인 거죠. 네, 그래서 CV는 뭐 이력서라고 치고 그래서 커버레터는 대체 뭔지 지원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요소였어요. 네, 커버레터랑 말 그대로 레주메와 함께 보내는 자기소개서로서 일종의 자기 PR문을 말한다. 커버레터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지원 분야에 맞는 자격 요건, 간단한 프로필, 회사에 대한 관심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을 한다. 저는 CV와 커버레터 중에 좀 더 그래도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커버레터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커버레터는 일단 한 장 분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분량 안에서 나한테 최대한 관심을 갖게, 관심을 끄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일단 그냥 처음부터 저랑 같이 작성을 해봅시다. 0번째로 해야 될 거는 Dear 땡땡땡
여기서 Dear 땡땡땡은 그 채용 담당자분의 이름을 아시면 뭐 Dear 이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Director of Human Resources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전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기관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는 서론을 쓰셔야 돼요. 글을 여는 말 이런 게 있죠. 제가 쓴 거를 완전 아주 똑같진 않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Dear Human Resources Manager, hello, my name is 땡땡땡. I'm a recent graduate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I saw your job advertisement on my university's website and I got interested in proposed job as a 땡땡땡. The reason why I applied to your company is that I think I'm a perfect fit for described job. Here's the 2 reasons. 저는 이렇게 글에 여는 말을 작성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Hello, my name is 땡땡땡. 이렇게 당연히 뭔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는 제 이름을 소개해야죠. 이름을 말한 다음에 I'm a recent graduate from 땡땡땡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그냥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으신 중이라면 I'm majoring in 땡땡땡. 난 뭘 전공하고 있다. At 땡땡 university 이런 식으로 학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도 좋을 것 같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거라면 I have worked for 땡땡땡 company as a sales team manager or something. 뭐 세일즈 팀 매니저로서 어떤 회사에서 뭐 몇 년 동안 일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경력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 채용 공고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를 설명했어요. I saw your job advertisement on my university's website. 그리고 나는 땡땡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됐다. 내가 너의 컴퍼니에 apply to 한 이유는 I'm a perfect fit for the described job. 내가 네가 설명한 그 직무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내가 딱 맞는 사람이라서 지원을 했다. 내가 왜 딱 맞는지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ere's the 2 reasons 하고 2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저한테 이 2가지 이유가 본론이에요. 이때까지 난 누구고 어디 학교에 졸업을 했고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고 내가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장대하게 설명할 거예요. 본론에서는 저는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던 자격 요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내가 왜 이 직무의 perfect fit인지를 설명할 첫 번째 이유는 experiences in conducting a research. 나는 이미 research를 해본 경험이 있다. Well, last year I did internship at IT company nam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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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4 months. Main job there was doing a research on new business. When I was writing a business plan that was held by the government, I tried to write a more professional plan by utilizing my data research skills.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고 인턴십의 주요 직무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는 그런 일이었다. 그 다음에 블라블라 제가 어떻게 리서치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툴을 사용했고 그 리서치의 내용은 뭐였으며 어떤 성과를 거뒀다. 그런 내용을 되게 10줄 정도의 길이로 썼어요. 이 직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 공고에 묘사되어 있던 자격 요건이라던가 직무 묘사와 내가 했던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Here's the 2 reasons 라고 했잖아요. 2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Experiences in translation. 통역에 경험이 있다. 저는 사실 통역이나 번역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구라를 쳤냐? 그건 아니죠. 제가 가진 경험을 쥐어짜가지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교환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참여를 했어요.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고 교환학생이 뭐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수강 신청도 도와주고 뭐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모르는 것들 카톡하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나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역이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썼어요. 그 다음에 토익이랑 오픽 점수를 그 밑에다 적어놨어요. 왜냐면 그 자격 요건에서 토익은 900점 이상,
오픽은 없어요. 토스 레벨 6인가? 이상이 되어야지 자격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충족했기 때문에 공인 영어 점수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기업에 대한 관심, 그 기관에 대한 관심을 여기다가 적었어요.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를 여기서 어필을 한 거죠. 여기까지 쓰셨다면은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을 써야 되는데요. I would appreciate an opportunity to discuss further detail with you how I may contribute to your institution. 인터뷰하고 싶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죠. I'd love to go in for an interview. Thank you for having your time to read my letter. Sincerely, 땡땡땡. 마지막에 sincerely 아니면 best regards, 땡땡땡 하고 자기 이름을 적고 맨 마지막에는 저의 인적사항, 이메일 주소랑 폰 넘버를 적어야 해요. 이렇게 힘들게 커버레터가 드디어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으면은 또 우리가 레주메, 그러니까 CV를 또 적어야 되죠. 어차피 CV의 분량이 A4 기준 한 장 분량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냥 보통 통용되는 양식으로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어요. 먼저 가장 상단에는 아주 큰 글씨로 저의 이름, 그 밑에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이렇게 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About me 이렇게 해가지고 전 5가지 특징을 저는 저의 성격에 대해서 self-directed, meticulous, sociable, competent, honest 이렇게 적었는데 한 3개 정도만 쓸 걸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는 저의 학력사항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제가 나온 대학, 제가 그 대학을 다닌 기간, 그리고 밑에는 디그리, bachelor's degree 하면 그냥 보통의 학사학위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와 마이너를 적었어요. 전공, 부전공을 적었고 그 다음에 크레딧은 성적. 그리고 3번째로 제가 적은 건 work experience. 저는 한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무와 회사 이름, 그 회사의 주소, 일한 기간 등을 적었습니다. 사실 그 IT 회사에서 인턴을 한 것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쓰면 독이 될까봐 전 작성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achievements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activity라고 적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따로 공모전 수상 경력 같은 건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참여했던 각종 대외 활동 목록들을 리스트화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language and computing skill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란에는 뭐 각자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자격증이라던가 워드 프로세서 아니면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적으셔도 좋을 것 같고 자격증이 따로 없는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엑셀을 어느 정도 잘하는데 커말은 없어. 이러면은 그냥 intermediate 아니면 advanced 같은 그런 형용사로 내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Word Processor User Level 1이라고 적었고요. 커버레터에서 작성했던 어학 성적도 여기 다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제출을 하고 정확하게 6일 뒤에 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인터뷰 일정을 알려주셨어요. 3일 전에 면접도 보고 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국내에서 자랐고요. 중학생 때부터 미드를 꾸준히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기나 말하기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는 것 같고요. 요즘 워라밸이나 문화가 훨씬 자유로운 외국 기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영어 울렁증 때문에 외국 기업에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막상 가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입이 뚫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을 버리시고 일단은 무대뽀로 지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져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리고 면접 때도 면접관이랑 영어로 토킹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에요. 다음 영상은 이번 영상에 이어지는 2탄인데요. 제가 영어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대본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영어 면접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